안녕하세요. 글로리랩의 박PD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미디 작업을 하시면은 제일 많이 공을 들이는 게 코드 진행, 멜로디인데 가장 공을 들이지 않는 악기 중에 하나가 드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작업을 해놓고 작업물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봤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는 음악에서 리듬의 기준을 잡아주는 곳이다 보니까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건물이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드럼을 만드는데 어려우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루브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드럼을 단순하게 만드셨던 분들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그루브 관련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그리고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단어와 개념이 그루브인데 그루브가 무엇인지 전공자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 그루브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심오한 단어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루브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의 흐름을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흑인 음악, 블랙뮤직만 그루브가 있고 나머지는 그루브가 없는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우리가 듣는 음악들, 예를 들어서 힙합, R&B, EDM, 발라드, 기타 등등 이 모든 음악에는 그루브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박자감 이런 것들을 모두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루브라고 하는 거는 장르적인 특성도 있고 아티스트가 만들 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루브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드럼에다가 이 그루브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러면은 이 그루브라고 하는 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세기와 리듬의 위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듬의 세기가 얼만큼 크고 작냐의 편차가 크냐. 단순하게 제일 크게만 소리가 나온다, 작게만 소리가 나온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편차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루브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정확한 박자에 계속 나오느냐 아니면 이 정확한 박자에서 조금씩 비뚤어지느냐에 따라서도 그루브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루브라고 하는 걸 가장 단순하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은 강세, 다이나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리듬의 위치, 영어로는 레이백, 싱코페이션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밀리는 거, 당기는 거 얘네들이 가장 그루브를 만드는데 결정짓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럼의 그루브를 가장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어쿠스틱 드럼과 일렉트릭 드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쿠스틱 드럼은 실제로 사람이 쳐서 연주하는 악기이고 일렉트릭 드럼은 드럼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에다가 패턴을 입력하면은 알아서 재생이 되는 그런 악기 두 가지인데 이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어쿠스틱 드럼은 어쨌든 사람이 연주하는 드럼이다 보니까 사람이 치는 느낌을 많이 내줘야 돼요. 그걸 일반적으로 휴머나이즈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로 전자드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크게 808 드럼, 909 드럼 둘 다 힙합 또는 EDM 이런 데에서 사용이 되는 드럼인데 이 드럼들은 어쿠스틱 드럼과 다르게 실제로 쳐서 연주를 하는 악기가 아니고 패턴을 입력하고 재생 누르면은 그 패턴대로 재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치는 듯한 느낌이 휴머나이즈한 그런 느낌은 확실히 어쿠스틱 드럼에 비해 덜 나요. 아예 안 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셔도 내가 어떤 드럼을 메인으로 만들었을 때 이 드럼을 가지고 그루브 또는 휴머나이즈를 어떻게 해야겠구나가 기본적으로 잡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혼자 음악하기 어려우신가요? 음악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음악이 더 이상 늘지 않나요? 음악 교육 전문인 글로리랩에서 1:1 레슨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강의, 합리적인 수강료, 시공간 제약 없이 상황에 맞는 수업 선택,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작업 노하우까지 실력, 재미, 효율 최우선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 상담 문의는 영상 본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나 네이버에 글로리랩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주 단순하게 입력되어 있는 드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드럼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데 이 영상으로 입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짧고 간결하게 빠르게 드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드럼은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나누는 악기가 킥, 스네어, 하이햇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각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스네어라고 하는 악기는 두 번째, 네 번째에 연주를 하게 돼요. 이 줄에 있는 스네어가 스네어인데 박자가 지금 1, 2, 3, 4라고 하면은 두 번째, 네 번째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킥이라고 하는 드럼 중에서 가장 저음을 내는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세 번째 박자에 주로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드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의 모양을 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트의 모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까지가 한마디라고 봤을 때 1, 2, 3, 4라고 하는 박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박자를 몇 개로 나눌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8비트, 16비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8비트는 한마디 안에 리듬이 8개, 즉 하이햇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입력되어 있는 하이햇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8비트가 되는 거고요. 16비트면은 이걸 곱하기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리듬들까지 모두 연주하는 리듬들이겠죠. 그래서 하이햇은 일반적으로 이 비트의 형태에 맞게 입력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다른 악기들도 이 비트의 형태에 맞게 웬만하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입력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싱코페이션 또는 레이백이라고 하는 강조를 위해서 밀거나 당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리듬들의 특이점을 주는 그런 방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드럼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드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스네어가 1순위, 킥이 2순위, 하이햇이 3순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 서양 음악인데 서양 음악은 두 번째, 네 번째 박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양 음악, 서양 음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봤을 때 동양 음악의 기준은 첫 번째, 세 번째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어느 술자리라든가 무슨 모임 자리에 갔는데 누군가 노래를 부르게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 노래를 부르게 시킬 때 우리가 하는 율동 같은 게 있죠. 한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세 번째 박자에 박수를 칩니다. 이게 동양인의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박혀있는 박자의 기준인 첫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음악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이 클래식보다 더 가까운 게 재즈죠.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박자를 셀 때 기준이 공연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셀 거예요. 1, 2, 1, 2, 3, 4 그래서 대부분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 세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서양 음악은 두 번째, 네 번째예요.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음악이 동양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 음악에 맞게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네어의 기준을 잘못 잡으면은 이런 데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입력을 한다든가 하면서 박자가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스네어를 제일 먼저 찍고 그 다음 킥을 찍고 그 다음 하이햇을 찍고 그러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드럼을 만져보면서 그루브를 좀 만들어 볼 건데 물론 그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음악을 만들 때 어떤 장르로 할지 어떤 메인 테마를 가지고 할지 이걸 먼저 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메인 테마에 따라서 드럼 편곡이 바뀌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드럼만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드럼은 그냥 자유롭게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우선 스네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스네어가 장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기준을 연주하는 애다 보니까 이 스네어가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은 음악 장르가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스네어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거든요. 앞에 있는 두 번째, 네 번째 멀쩡하게 있는 애랑 뒤에 스네어 위치를 바꾼 거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게요. 아예 다른 장르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장르의 리듬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스네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스네어가 굉장히 중요한 악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스네어를 제일 먼저 입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스네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그건 아니고 간단한 그루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스네어 같은 경우에 특히나 흑인 음악, 블랙뮤직 이런 쪽 기반으로 음악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뒤로 살짝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재즈에 대한 음악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즈가 어떻게 보면은 1900년대쯤에 뉴올리언즈라는 동네에서 흑인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기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흑인 뮤지션들이 돈은 많이 벌지만 지위가 낮아서 술이랑 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취해서 연주를 하는데 아무래도 취해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두 번째, 네 번째 박자를 최대한 잘 맞추려고 해도 뒤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 연주가 듣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일부러라도 밀리게 치거나 아니면 밀게 되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의미의 레이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힙합, R&B 또는 흑인 음악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그루브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스네어를 뒤로 살짝 밀어주시면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좀 과격하게 밀었는데 앞에 있는 스네어는 딱 봐도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스네어들은 딱 봐도 비뚤어져 있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살짝 뒤로 밀리면서 그루브가 특이하게 바뀌죠. 물론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듣자마자 바로 인지를 하시라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밀었지만은 확실한 거는 뒤로 밀리니까 정확한 박자이면서도 약간 뒤로 밀리는 듯 하면서도 오묘한 그런 그루브가 생겨요. 그래서 음악 그루브에 따라서 스네어의 위치가 살짝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악 장르를 어떤 걸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킥인데요. 킥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8비트 리듬의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리듬들에는 다 배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드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듬을 설계를 할 때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그러신 경우가 많은데 리듬 패턴을 굉장히 복잡하게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가 이런 패턴인데 뒤에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앞에랑 뒤에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2마디 정도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면은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리듬의 기준을 잡고 들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2마디 또는 4마디 정도의 기준을 잡고요. 첫 번째 바디가 이런 기준으로 갔다. 그럼 두 번째 바디는 이런 기준으로 가면서 여기서 살짝만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유사성은 느끼지만은 살짝씩 다름을 느끼면서 지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감지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 드럼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하겠다. 이런데 리듬 배치를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마디를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 바디가 반복이 되고 두 번째 바디가 반복이 됐을 때 여기까진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킥이 한 번 더 나옴으로써 살짝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것들이 노래를 비슷한 패턴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드럼 배치를 이렇게만 하느냐, 너무 재미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노트들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박자에 있는 드럼을 뒤로 밀거나 한 칸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드럼은 원래 이 위치지만은 난 이게 튀었으면 좋겠어. 소리를 세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위치를 살짝 틀어서 앞으로 또는 뒤로 밀면은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됐던 리듬이 여기서 한번 바뀌니까 특이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드럼을 박자를 한 칸 앞으로 당겨 볼게요. 들어보자면 느낌이 확실히 뒤에서 달라지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8비트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 박자는 안 되지 않나요? 됩니다. 이게 예외의 경우예요. 다만 그 생각은 해야 되는 게 이 리듬이 원래 여기서 왔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뒤에 설명할 벨로시티 그루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말한 벨로시티 그루브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연주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드럼을 똑같은 세기로 연주를 하느냐, 그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연주를 하면은 중요한 박자랑 중요하지 않은 박자랑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박자는 세게 치고 중요하지 않은 박자는 살살 연주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킥에서 가장 중요한 박자는 첫 번째, 세 번째 박자예요. 정박으로 나오는. 두 번째, 네 번째는 킥이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를 전담으로 연주하는 스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는 안 하고요. 그렇다면은 중요하지 않은 박자는 이 사이에 있는 박자들이겠죠. 그리고 이 드럼에는 이 사이에 있는 박자가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노트를 봤을 때 세 번째 박자에 오는 정박에 오는 킥은 세야 되고요. 엇박에 있는 박자는 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를 조정할 때 이 킥이 작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얘를 작게 하는데 작게 한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작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킥이라고 하는 악기가 음악 전체에서 봤을 때 저음을 담당하는 두 가지 악기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가 베이스인데, 근데 이 킥이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과하게 작게 나와버리면은 그루브고 뭐고 음악이 절뚝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감지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벨로시티를 차이를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20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 노트가 지금 벨로시티가 110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약한 박자에는 보통 90 전후로 두는 거죠. 이것도 되게 많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들어보시면서 원하는 정도의 세기가 나오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약한 박자에 해당이 되는 이거까지 벨로시티를 이렇게 낮춰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 이거 위치를 바꿔놓은 킥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왜 위치의 원래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킥이 여기서 왔는지 몰라요. 얘가 여기에 왔으면은 90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로 왔으면 110,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겨졌는지 뒤로 밀렸는지에 따라서 벨로시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정박에서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벨로시티를 조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주를 할 때 위치에 대한 그루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세게 하려고 그러고요. 안 중요하다 그러면은 살살 대충 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대충 한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급하게 연주하기보다는 천천히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박자들, 이 엇박에 있는 박자들의 킥들이 보통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아주 미세하게 뒤로 밀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로 뒤로 밀어야 되느냐는 들어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가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치는 사람, 만드는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다만 저는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보시는 영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생각보다 과격하게 밀었는데 그게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티가 나는 걸 느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이햇인데 이 하이햇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박자에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박자의 리듬들을 모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박자들이 1, 2, 3, 4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예요. 왜? 이게 서야 음악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순위가 첫 번째, 세 번째 박자입니다. 어쨌든 얘네가 정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이 박자 애들이 최고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순위가 되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네 번째 박자가 제일 강해야 되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박자가 두 번째로 강해야 되고요. 사이박들이 가장 약하게 나옵니다. 이것들을 지켜주면 돼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네 번째 이 하이햇을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들을 낮춰볼게요. 첫 번째, 세 번째 하이햇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하게 조정을 할게요. 지금 제가 제일 크게 127로 해놨으니까 110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엇박에 있는 하이햇들 선택을 해서 벨로시티를 약하게 낮추면 되겠죠. 70까지 조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세기에 대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110이었다가 70까지 떨어졌다가 11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0까지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소리 크기의 낙차가 그루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요하지 않은 박자 애들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이 박자에 있는 하이햇들을 선택해서 뒤로 많이 밀어줬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과격하게 민 거예요. 36 정도 민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첫 번째, 세 번째 또는 두 번째, 네 번째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있는 애들까지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럼 비교를 위해서 앞에 있는 드럼은 같은 드럼이지만은 벨로시티에 대한 그루브, 위치에 대한 그루브 아무것도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입력이 된 거고, 뒤에 있는 드럼은 제가 방금 시연을 했던 약한 박자에는 벨로시티가 약하게 가고, 그리고 박자들도 중요하지 않은 박자들은 밀려있고, 이런 것들까지 되어 있는 드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드럼을 만들 때 가장 기본 개념에 가까운 그루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면은 그래도 드럼을 최소한 기본 정도 수준까지는 드럼이 되는구나 까지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럼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드럼 리듬이나 그루브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드럼을 만드시면 더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럼 그루브를 만드시는데 어려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죠.